아빠가 들려주는 논문 쓰기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비판 이야기 아니고 잘하자고 잘되자고 하는 이야기. 이건 어쩌면 정형외과에만 국한된 이야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서론 이야기를 좀 한참 하고 결론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서론은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이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고 막 글을 처리해요. 뭐 정형외과도 그렇지만 모든 과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개학회, 주개학회 뭘 할 거고요. 그 논문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포스터도 발표하고 그런데 그때 그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식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통 논문 발표를 하게 되면 각 의국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리허설을 하거든요. 발표자가 발표하고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고 고쳐라, 뭐 말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그것들을 아마 지금 이미 많이 끝났을 거예요. 뭐 이미 이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뭐냐면 환자 그 피험자 그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나이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머티리얼에 해당되는데 그것들이 메서드에 나와야 되느냐, 리절트에 나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리절트가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메서드 부분에서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RCT가 아니고 그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 데이터가 이미 모아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보통 연구하는 경우가 많죠.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모으겠다는 게 아니고 그 프로스펙티브 연구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당연히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데이터가 먼저 모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절트 전에 만들어내는데 실제로는 리절트에 써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반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그 정형외과 그 전문의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중에 절반이 논문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또 자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그런데 그분 중 심사위원면서 편집위원 중 한 분이 야, 그 우리 다 저널에 다 그 가이드라인에 있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 다 나와 있잖아. 그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내가 이전에 내봤더니 리절트 부분에 그것을 썼더니 그 심사하시는 분이 그를 머티리얼 쪽에서 리절트 전에 메서드 부분에 넣어라고 리뷰를 줬다. 그럼 내가 생각해도 리절트 부분에는 간략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있음으로써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다 이해됩니다. 사실 관습적으로 정형외과에서는 그, 그 머티리얼 그 남자 여자 어쩌고저쩌고 뭐 나이 어떠고 골밀도 어떠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리절트 전에 머티리얼 메서드라는 부분에서 썼습니다. 만인구경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다. 맞다는 건 아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법칙은 어떠냐? 그게 중요하죠.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냐? 그리고 정형외과는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은 스트로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트로베가 뭐냐면 후향적 연구에서 어떻게 논문을 쓸 것이냐를 국제적으로 협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당연히 스트로베를 따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형외과는 어떠냐? 정형외과도 역시 스트로베를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걸 지금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정형외과 저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CIOS입니다. 영문 저널이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도 이걸 아주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서 저자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서 언어는 어떻게 쓰고 뭐 저저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보면 Submission of Manuscript가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나옵니다. 타이틀은 이래야 되고 초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메서드 부분은 이렇게 쓰고 인트로덕션 쓰고 리절트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간략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섹스, 그 다음에 애니멀, 셀, 그리고 파퓰레이션은 어떻게 제한했다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한정형외과 학회 지에 또 그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정형외과지인데요. 이겁니다. 한글 저널이죠. 이거는 한글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대표 저널이고요. 그 밑에 보면 머티리얼 메서드의
뭐 이 문구도 거의 같습니다. 같고 CIOS도 거의 같습니다. 대표적인 두 저널이죠. 물론 다른 저널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대부분 참고해서 만드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CIOS를 보면 그렇게 메서드에 적혀 있고 리절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스탠다드 for 리포팅에 대해서 스터디 디자인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퀘이터라고 해서 여기는 있죠. 우선 요것도 있는데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퀘이터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퀘이터를 보겠습니다. 이퀘이터를 가시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랜드마이드 컨트롤 스터디는 RCT 컨솔트를 하게 되고요.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스트로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 두 개 겹치겠죠. 뭐 진단 목적을 하는 거, 그다음에 시스테마틱 리뷰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스트로베 체크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데 코어트 스터디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나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가 각각 있고요. 자, 이거를 퉁쳐서 하나로 만든 것이 요겁니다. 요거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줘서 자신의 논문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논문 그 형식 따라서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포스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리절트 안에 participant가 있습니다. report number of individual each stage of the study. 그래서 뭐 어떻게 몇 명이 총 인클루전 됐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제외됐고 몇 명은 해당돼서 팔로업을 몇 년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랬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함께 꼭 쓰는 건 아니지만 consider use of a flow diagram에 돼 있죠. 있고 넘버를 리포트하는 것이 participant 있고 그것이 result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콘솔트에도 마찬가지고 리절트에도 스트로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환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이 인발브 됐는지를 리절트에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메서드에는 뭘 쓰느냐? 메서드에는 participant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크라이테리아를 쓰는 겁니다. 즉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남자, 여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뭐 어떤 골절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는 무슨 어떤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뭐인 사람을 뽑겠다. 뭐 이러한 사람은 제외하겠다. 이런 것들을 딱 적고, 그러니까 계획이죠 일종의 뭐 메소드가 계획에 적고, 그걸 적은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총 몇 명이 뽑혔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가끔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 디스커션 했듯이 아예 그거를 이 리절트가 아니라 메서드 부분에 적는 거라고 알고 있는 분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도 그 이야기 잠깐 했어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냐? 많은 저널이나 이것들이 기준에 맞지 않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틀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형식이 좀 틀렸다는 거죠. 형식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관행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영역이만 국한된 영역일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 있던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그 반론을 제기했던 분이 다 심사위원이고 좌장도 가끔 하시고 그 편집위원이기도 하신 분들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심판도 알고 있고 선수도 알고 있고 관중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트로베입니다. 콘솔트고. 근데 그거를 선수도 모르고 관중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너무 복잡해요. 또 그리고 관행이라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이 틀렸다기보다도 관행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관행이니까.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국제 저널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이고 저널이 더 퀄리티 높은 저널이 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만 있을 때는 그냥 국내법을 따르면 되죠. 근데 만약에
국제적인 곳에서 나는 수출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설명서에다가 영어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각 나라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국제 기준이 있으면 국제 기준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너무 삼성, 갤럭시 이런 것들이 워낙 좋다 그러면 우리 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야죠. 우리는 맞다. 우리가 늘 해야 된다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한편 그럼 정형외과 영역은 왜 그러냐? 왜 그 국제적인 기준을 안 따르냐? 어쩌면 미국, 영국, 선진국에 있는 정형외과 학회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상당히 좁고 특이해서 그 바깥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의학이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학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르고 우리끼리만 최고,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형외과 저널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한국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은 저널에 많이 내고 있어요. 정형외과 영역에서만 보면. 그런데 그분들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국제적인 정형외과 영역이 국제적인 의학 영역에 있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좀 더 표준화되고 국제화되고 더 바람직한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한국어로 그냥 조용히 그냥 하는 거지만 누구라도 보시면 과연 정형외과 영역은 국제적인 영역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혹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중에서 국제학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이거 따라야 되지 않겠냐, 바꿔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틀렸는데 만든 기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리절트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사람을 뽑겠다, 연구를 뽑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결과를 적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암만 논리로 생각해도 이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몇 명이 모았잖아요. 한 100명, 200명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약간 합니다. 그건 일종의 예비 분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경향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진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전 데이터를 다 다시 한번 싹싹 모아야 됩니다. 실제 내가 살짝 알고 있는, 내가 대충 모아서 알고 있는 그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파일럿 스타디고 일종의 예비 그거라서 그때 모았던 뭐 50명, 100명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더 찾아서 소스에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그 결과들은 리절트에 적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이 이것이 틀렸는데 우리가 맞고 기준이 틀렸는데 고치자 이게 아니고 그 기준이 여러모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판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그 속해 있는 거고요. 우리 집안 이야기고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자고 잘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이거를 보시는 분이 정형외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형외과 말고 다른 과도 있는데 다른 그 과는 어떤지 한번 보시고 그 스트로베를 한번 잘 리뷰하신 다음에 자기 연구 영역에서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댓글 아주 환영합니다. 이런 부분은 디스커션 할수록 좋거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는 되지만 댓글은 웬만하면 달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껴서 댓글 달 시간에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다셔도 됩니다.